집까지 데려다줘서 고마워. 오빠도 조심해서 들어가고 집 도착하면 연락해. 나도 방금 집에 왔어. 오늘 진짜 재미있었다. 우리 엄마는 어땠어? 어머님 진짜 너무 예쁘시더라. 엄청 젊어 보이셔. 꾸미는 것도 나보다 잘 꾸미고 다니시고. 원래 우리 식구들이 다들 옷 입는 거 좋아해. 안 그래도 엄마가 자기 보더니 키도 크고 날씬한데 옷을 너무 평범하게 입고 다닌다면서. 다음에 같이 백화점 쇼핑하러 갈 때 부르라더라? 엄마가 옷 한 벌 해주려나 봐. 아니야, 나는 그런 거 관심도 없고. 어머님한테 뭐 받는 거 부담스러워서 괜찮아. 어차피 우리 내년에 결혼하면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식구가 되려면 패션 스타일도 같이 맞춰야지. 엄마가 살림은 알뜰하게 하시는데 옷 사는데 돈은 안 아껴. 평소에 오빠가 입고 다니는 옷도 전부 좋은 옷만 입던데 어머님도 다 명품인 것 같더라. 내가 그런 쪽은 잘 모르는데 딱 봐도 좋아 보였어. 난 그런 비싼 옷은 잘 안 어울려. 처음이 어렵지. 너도 막상 입어보면 생각이 달라질걸? 엄마랑 월말에 백화점 가기로 했으니까 그때 같이 가자. 너 데려오라고 했으니까 같이 가면 뭐라도 하나 사주실 거야. 아니야, 나 진짜 부담스러워서 못 받아. 그냥 안 사주셔도 된다고 이야기 좀 해줘.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 그러지 말고 그냥 같이 가지. 엄마가 너 엄청 마음에 들어해서 뭐라도 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아니야. 자꾸 그러면 나 부담돼서 못 만나. 명품 같은 건 어울리지도 않아. 오빠나 많이 해. 이런 것도 해본 사람들이나 아는 건데. 그럼 나중에 내가 제대로 한번 사줄 테니까 기대해. 2년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저와 집안 형편도 비슷한 것 같고 다니는 회사도 둘 다 괜찮았어요. 나이가 30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처음 만났을 때부터 결혼을 염두에 두고 시작을 했던 관계입니다. 결혼을 하면 두 사람 모두 연봉도 괜찮고 양쪽 집안에서 부모님들이 경제적 지원도 해주실 수 있었기 때문에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는 결혼 생활이 예상되었어요. 많은 조건이 비슷했기 때문에 잘 어울릴 줄 알았는데 막상 만나다 보니 서로 다른 점도 많았습니다. 일단 양쪽 집안 분위기가 매우 달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조금 검소하신 편이고 특히 불필요한 소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가족들 맛있는 걸 먹거나 좋은 곳에 여행 다니는 건 돈을 아끼지 않지만 너무 과하게 비싼 옷이나 액세서리 같은 곳에 돈을 쓰지 않으세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저 역시도 지금까지 명품 하나 없고 차라리 그 돈이면 제가 좋아하는 여행을 한 번 더 갔다 온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평소에도 옷을 굉장히 깔끔하게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등 남한테 보여주는 시선 역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본인 능력도 있고 깔끔하게 다니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올가을에 결혼을 하기로 결정하고 상대방 부모님을 만나보니 남자친구에 이어 부모님들 역시 옷을 굉장히 잘 입고 잘 꾸미고 다니셨습니다. 특히 어머님은 화장이 굉장히 화려하시고 가방은 물론 옷이나 구두까지 전부 위에서 아래로 명품을 빼입으셨어요. 그게 어색하거나 이상해 보이진 않고 잘 어울리니까 큰 문제는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자기들 열심히 돈 벌어서 자기 돈으로 좋아하는 일에 쓰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단지 저는 그럴 돈으로 여행을 한 번 더 가자는 주의이고 남자친구네 식구들은 명품을 사는 걸 좋아할 뿐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는 9월 말에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예물 예단 이야기가 서로 오고 갔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저한테 가방을 선물해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예물 예단으로 쓸데없는 낭비하지 않는 게 대세라서 간소하게 하려고 했는데 먼저 저한테 명품 가방을 사주시겠다고 하니 너무 부담되더라고요. 처음엔 괜찮다고 거절했는데 나중에 며느리 생기면 꼭 가방을 사주고 싶었다면서 사양 말고 받으라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니 너무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니까 그냥 받고 차라리 예물을 좀 더 격식 차려서 해줄 테니까 그렇게 진행하라시더라고요. 쓸데없는 돈을 안 쓰고 싶었는데 괜히 받은 만큼 또 돌려줘야 하니까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남자친구 통해서 가방을 받게 되었고 저는 그런 걸 잘 모르니 그대로 집으로 가져갔는데 저희 엄마가 확인을 하자마자 이게 대체 뭐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오빠, 아까 준 가방 있잖아. 그거 어머님이 백화점에서 사셨다고 했지. 맞아. 우리 엄마 백화점 VIP잖아. 직접 가서 사오셨지.
근데 이거 물건이 좀 이상한데? 어머님 진짜 백화점 갔다 오신 거 맞아? 맞다니까.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그거 올해 신상이라 어렵게 구했어. 왜? 1,000만 원 넘는 가방 처음 보니까 신기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게 아니면 너무 비싼 가방 받으니까 우리 집에 예단 해줄 생각에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부담되라고 준 건 아닌데. 엄마가 예단은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하자고 하시더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딱 받은 만큼만 해. 받은 만큼? 아니, 오빠, 이 가방이 좀 이상하다니까. 아까부터 자꾸 무슨 소리야? 뭐가 이상한데? 이거 짭이라니까. 가짜라고, 가짜. 별 이상한 트집을 다 잡네. 가방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돌려줘. 내 동생이나 들고 다니라 할 테니까. 진짜 하다하다 별소리를 다 듣네. 아니, 내가 트집 잡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엄마가 보자마자 이거 가짜라고 하셨어. 나도 혹시나 해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가짜 맞네. 패턴도 다르고 장식 버클도 완전히 달라. 이거 어디서 산 거야? 백화점에서 샀다고 몇 번을 말해? 엄마가 그 브랜드 VIP라서 한정판을 사셨겠지. 인터넷에 있는 말이 다 맞는 말이냐? 이거 가짜 중에서도 완전 싸구려잖아. 이런 걸 결혼 선물로 나한테 주는 거야? 이래놓고 예단은 나보고 똑바로 해오라고? 잠깐만, 뭔가 좀 착각이 있었나 봐. 우리 엄마가 워낙 가방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 안에 짭도 몇 개 있거든. 그거랑 바뀌었던 것 같네. 아무튼 애초에 나는 가방 갖고 싶지도 않았고 이런 가짜는 더욱 받고 싶지 않아. 내일 돌려줄 테니까 어머님 다시 가져다 드려. 아니, 모르는 척하고 그냥 받으면 안 돼? 너한테 선물로 준 건데 엄마한테 다시 가져다 주라고? 그럼 이걸 나보고 어쩌라고. 원하지도 않는 선물 받았는데. 선물은 정성이잖아. 그냥 고맙게 받으면 안 돼? 굳이 진짜니 가짜니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잖아. 어차피 결혼할 사이인데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지. 너도 우리 엄마한테 처음부터 잘못 보여서 좋을 거 없잖아. 그럼 가짜 가방 받았으면서 1,000만 원짜리 가방 선물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라고? 예단도 1,000만 원어치 준비하고? 돈이 그렇게 중요해? 우리 엄마가 너한테 선물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굳이 가짜라고 자꾸 이야기할 필요는 없잖아. 내가 보니까 어차피 별 차이도 안 나던데. 뭐야, 오빠도 알고 있었어? 애초에 나한테 가짜 선물하려고 작정했었나 보네. 나랑 우리 가족들이 명품 안 좋아하니까 대충 아무거나 주면 모르고 넘어갈 줄 알았어? 너는 명품 싫어한다며? 그럼 진짜건 가짜건 그게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왜 이딴 걸 선물해주고 비싼 선물 해준 척을 하냐고. 나는 그게 못마땅한 거야. 너 진짜 사람 피곤하게 하는 재주가 있구나? 그리고 이딴 선물? 우리 엄마가 준 건데 이딴 선물이라고 했어? 그럼 이딴 선물이지 이게? 뭐라고 해?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이 가방 들고 친구들이라도 만났다면 얼마나 망신을 당할 뻔했어? 우리 엄마가 봐도 한눈에 알아볼 정도인데. 아, 그냥 적당히 좀 넘어가자고. 그래서 나보고 뭘 어쩌라고? 가방 새로 사줘? 진짜로 하나 사줘? 명품 좋아하지도 않는다면서 전부 거짓말하는 거였네. 진짜 말이 안 통한다. 그냥 나 이거 오빠네 집으로 택배 보낼게.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 사람을 완전히 이상한 사람 만들고 있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선물을 줬는데 욕먹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나밖에 없을 거야. 선물도 선물 나름이지. 아, 진짜 싫다. 그냥 우리 여기서 끝내. 내 지인들한테는 그냥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고 할게. 오빠는 오빠가 알아서 잘 이야기해. 가방은 어머님 댁으로 다시 보낼 테니까 앞으로 얼굴 보는 일 없게 하자. 진짜 명품 안 사줬다고 결혼까지 안 하겠다고? 너 완전 속물이었네. 그래, 그냥 평생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 저는 애초에 명품이고 뭐고 사달라고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저한테 선물을 해주더니 예단을 바라고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가방마저 싸구려 가짜를 주고 속이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제정신인 인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아마도 저희 식구들이 평소에 명품 하나 가지고 다니는 모습을 못 봤기 때문에 가짜인지 모를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저야 그렇다 치고 평소에 모임 자주 다니는 우리 엄마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엄마는 명품 안 들고 다닌다 해도 주변에 전부 그런 비싼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 투성인데. 아무튼 그 가방은 다음날 바로 택배 붙여서 보내버렸고, 남자친구가 한 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자 자기가 주말에 아울렛 가서 진짜 명품 사주겠다고 했지만 그냥 꺼지라 하고 차단했어요. 저런 인간이랑 결혼했다가 평생 후회할 뻔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집에 안 들어와요? 아무리 일이 많아도 집에는 들어와야죠. 너는 내가 밖에서 술 먹고 놀러 다니는 줄 알아? 사업을 하다 보면 사람들도 만나야 하고 거래처 접대도 해야 한다고. 시끄러우니까 연락하지 말고 그냥 먼저 자. 그래도 벌써 3일째인데 들어와서 옷이라도 갈아입고 나가요. 내가 알아서 잘 사서 입을 테니까 너는 남자 하는 일에 신경 꺼. 남편이 밖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다 주면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바가지나 긁고 앉아있으니 집에 들어갈 맛이 나겠냐? 제가 또 언제 바가지를 긁었다고 그래요. 그럼 술은 조금만 하고 내일은 꼭 집에 들어오세요. 알겠으니까 이제 카톡 그만 보내. 나 다시 일하러 가봐야 돼. 저랑 남편은 12살 띠동갑 차이였어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카페의 사장이었는데 자상하고 따뜻한 성격이라서 첫눈에 반해버렸죠. 본인 일에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비교적 젊은 나이에 본인 이름을 딴 카페를 3개나 운영할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는 취업 준비하면서 3개월만 일하려고 했는데 사장이 마음에 들어서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제가 한 가게를 맡아서 운영하는 매니저가 되어 있었고 사장님과도 가깝게 지내고 오래 붙어서 일을 하다 보니 호감이 생기더라고요. 1년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연애 때와는 완전 180도 달라진 모습이라 신혼 때부터 눈물 마를 날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여전히 다정한 사람이고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단둘이 집에 있을 때는 세상에 이런 폭군도 없습니다. 매번 반찬도 5가지 이상 만들어서 밥상을 차려야 했고 빨래며 청소며 뭔가 하나라도 본인 성에 차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한 번 밖에 나가면 하룻밤은 기본이고 이틀 사흘 이상을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잦았습니다. 저희가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신혼인데도 이 정도였어요. 남편은 밖에 나가서 뭘 하고 다니는지 제게는 절대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다. 전부 본인 사업에 필요한 일이라는데 누굴 만나서 어디서 술을 마시는지도 모릅니다. 능력 있고 다정한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제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었죠. 야, 당장 2호점으로 나가봐. 거기 오늘 알바 하나 빵꾸 냈어. 아무튼 쓸모없는 놈들밖에 없다니까. 지금 준비하고 나갈게요. 왜 요즘 애들은 너처럼 열심히 일을 안 할까? 너는 쉬는 날 불러서 일하라고 해도 아무 말 없이 나와서 일했었지? 일이 좋아서 그런 거야? 아니면 내가 좋아서 그런 거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냥 열심히 한 것뿐이지. 농담이야, 농담. 아무튼 지금 단체 손님도 오고 가게 바쁘니까 빨리 2호점부터 가봐. 알겠어요. 지금 나가요. 남편은 제가 직원일 때 보던 다정하고 따뜻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뒤에서는 다른 직원들 욕도 함부로 하고 저도 아무렇게나 대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난 뒤로는 매니저 일을 계속하진 않았지만 집에서 살림을 하다가 남편이 가게에 나가서 일을 하라고 하면 언제든지 뛰어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아빠가 심장혈관 수술을 하신 적이 있는데 수술하고 나서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하셨고 엄마랑 제가 번갈아 가며 병원에서 수발을 들어드린 적이 있어요. 친정엄마가 직장에서 늦게 끝나는 날 병원에서 제가 간병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지금 빨리 본점으로 좀 와봐. 손님들이 갑자기 몰려서 정신없는데 알바하다가 아프다고 집에 가버렸어. 진짜 한 대 콱 쥐어 박아버릴 수도 없고. 나 지금 우리 아빠 병원에 있잖아요. 아빠 옆에 아무도 없어서 지금은 못 가요. 장모니 뭐라고 해. 가게 바쁘다니까 지금? 내 말이 이해가 안 돼. 엄마는 오늘 늦게 퇴근하시는 날이에요. 지금은 가게 못 나가요. 오늘은 병원에서 밤새고 내일 아침에 들어갈게요. 뭐라고? 그래, 오지 마라. 이놈이나 저놈이나 쓸모있는 놈이 하나도 없네. 오지 마. 평생 니네 아빠 옆에서 병간호나 하면서 살아.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요?
시어머니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도 제가 간호해드렸던 거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잘 됐네. 이참에 그냥 간병인으로 취직해서 살아. 여보, 나 진짜 힘드니까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요. 너 맘대로 해라. 간호를 하던지 병원에서 눌러앉아서 살던지. 그렇게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이 일하라는 말을 거절했었고 병원에서 밤을 새고 난 뒤에 다음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현관 입구에서 비밀번호가 계속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분명 집 현관 비밀번호는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었는데 남편이 고의로 바꿔놓은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집 비밀번호 당신이 바꿨어요? 우리 집? 그게 왜 우리 집이야? 내 집이지. 너 그 집 살 때 돈이라도 한 푼 보탠 적 있냐? 그건 아니지만 결혼하고 같이 사는데 우리 집이죠. 오늘부터 너네 집 아니니까 그냥 친정에 가서 살아. 그렇게 하고 싶던 너네 아빠 병간호나 실컷 하면서. 아니 그럼 거동도 못하는 아빠를 병원에 혼자 두고 어떻게 와요? 나는 우리 엄마 아프다고 해도 가게에서 일하느라 못 갔어. 그 정도 열심히 할 생각도 없으면서 어떻게 사업하는 사람 내조를 한다고 해. 당신네 엄마 병원에 있을 때 그때 밤새면서 간호한 사람이 나예요? 내가 병원에 있으니까 당신이 가게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지. 아무튼 중요한 건 너한테는 니네 가족이 첫째라는 거고 나는 그런 여자랑 결혼 생활 계속할 마음이 없다는 거야. 네가 가져온 짐은 이삿짐센터 불러다가 너네 친정으로 보내줄게. 지금 나랑 이혼하자는 거예요? 부작 이런 일로? 난 내 말 안 듣는 여자는 딱질색이야. 시간 끌어봤자 너만 손해니까 빨리 너네 집으로 꺼져.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그 일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저랑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해주질 않더라고요. 물론 이혼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버티고 있으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때 당시 기준으로 제 나이가 아직 20대 창창한 나이인데 그렇게 시간 낭비하기엔 너무 제 인생이 아까웠어요. 결혼 1년도 채 되기 전에 하는 이혼이라서 재산 분할을 받아갈 만한 것도 거의 없었고 몇 푼 안 되는 돈에 남편이 제시한 합의금에 도장을 찍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 큰 충격에 빠져서 살았지만 부모님의 도움으로 정신을 차리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 작은 카페를 하나 운영하면서 살고 있어요. 벌써 전 남편과 이혼한 지도 3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 제 가게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 다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 봄에 상견례도 했고 올해 10월에 결혼 예정이에요. 한 번 결혼에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잘 살 수 있을까? 살짝 걱정도 되지만 지난번에 실패로 남자를 보는 눈이 조금은 생긴 것 같아서 용기 내어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젠 다 잊고 새 출발을 하려는데 갑자기 얼마 전 남편에게서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나야 그동안 잘 지냈어? 누구세요? 누구신데 제 번호를 알고 연락하셨죠? 나야 진남이. 벌써 네 남편 번호도 잊어버렸냐? 아, 남편은 무슨...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더니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아니 그냥 뭐 잘 지내고 있나 해서 연락해봤지. 저녁은 먹었어? 아직 안 먹었으면 밥이라도 한번 같이 먹을까? 내가 당신이랑 밥을 왜 같이 먹어요? 옛 생각도 나고 그래도 가만 생각해보면 너만한 여자가 없었던 것 같아. 너 지금 만나는 사람 있니? 나 올가을에 결혼하니까 다신 이런 연락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불쾌하거든요. 뭐? 재혼한다고? 너 나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재혼이야. 뭐하는 놈인데? 나보다 돈 잘 벌어? 시청에서 일해요. 공무원? 나 참 그거 해봐야 얼마나 번다고. 괜히 헛고생하지 말고 그냥 나랑 다시 만나. 허세 부리는 건 여전하네. 내가 모르고 있을 줄 알았어요. 뭔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네 가게에서 얼마 전에 잘린 매니저한테 다 들었어. 요즘 월급도 제대로 안 나온다면서 가게 3개 중에 2개는 문 닫았고 본점만 겨우 돌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아니 그건 내가 잠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리하고 있는 거야. 나랑 결혼할 사람 시청 위생과에서 일하고 있어. 너가 앞으로 카페를 하던 뭘 하던 법 제대로 지키면서 해. 언제 너네 가게 위생조사 나가서 영업정지 시켜버릴지 나도 모르니까. 내 남자친구가 너네 가게 쳐들어간다는 거 내가 하지 말라고 말리고 있었거든? 오늘 너한테 연락 왔었다고 하면 내일 당장 너네 본점으로 쳐들어갈걸? 그냥 잘 지내나 안부 물어보려고 연락했던 거야. 나는 가게가 바빠서 이만. 결혼 축하한다. 실제로 제 예비 신랑이 시청 위생과에서 일하는 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이혼 경력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전 남편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본 적도 없고 굳이 제가 먼저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머리가 제대로 달려있고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저런 말에 쫄아서 도망칠 리가 없었을 텐데 저렇게 한번 협박을 했더니 그 뒤로 다시는 연락 한번 오질 않더라고요. 이제는 이런 일에 화도 나지 않고 저런 인간을 만나서 결혼 생활까지 했던 과거의 제가 불쌍할 지경입니다. 다 제 업보라고 생각해야죠. 더러운 기억은 잊고 앞으로 두 번째 결혼 생활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새언니, 이번 추석에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시집 와서 갑자기 안 하던 일 하려니까 많이 힘들죠? 아니에요. 저희 집에서도 명절마다 많이 했던 일인데요, 뭐. 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별로 힘들지도 않았어요. 에이, 제가 옆에서 볼 때는 엄청 힘들어 보이던데. 그냥 솔직히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요. 진짜 별로 힘들진 않았어요. 어머님 댁 식구가 많지도 않아서 애초에 음식량도 별로 준비 안 하잖아요. 저희 집에서는 친척들이 많아서 전도 하루 종일 부치고 갈비찜이나 잡채를 한 번 해도 큰 솥으로 하나 가득 해야 하거든요. 오히려 음식 준비 많이 안 하니까 크게 힘든 거 없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전혀 아닌 것 같던데. 언니 어제 오늘 엄청 힘들어 보였어요. 표정이 진짜 안 좋던데. 제 표정이요? 이상하다. 그런 거 없었는데. 어머님, 아버님도 잘해주시고 저 기분 좋게 있다가 왔어요. 그렇다면 다행이긴 한데요. 언니 속마음이 어떤지 우리는 모르니까 엄마 아빠 앞에서라도 표정 관리 좀 해주세요. 누가 보면 억지로 끌려와서 일하는 사람 같잖아요. 아니요, 저 진짜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일도 별로 안 했고 이틀 동안 맛있는 거 먹고 잘 쉬다가 올라온 건데 제가 기분 안 좋을 일이 없죠. 새언니가 무슨 생각인지 대충 알 것 같긴 한데. 요즘은 시부모가 며느리 눈치 보는 세상이라면서요? 안 그래도 멀리 떨어져 사니까 자주 얼굴도 못 보는데. 새언니 한번 집에 오면 우리 엄마가 언니 눈치 엄청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뭘 어쨌다고. 우리 부모님처럼 대하고 있어요. 네네, 언니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아직 시집은 안 가봤지만 친정부모도 아니고 시부모 만나러 왔는데 싫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조금 웃기도 하고 우리 엄마 아빠 앞에서 너무 기분 나쁜 티를 많이 내지 말라 이거죠. 저기 아가씨, 제가 웬만해서는 이런 말 안 하고 싶은데 저 진짜 아니에요. 안 그래도 집이 멀어서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것도 죄송한 마음이라 몇 번 안 되는 명절이나 생신에 내려가는 게 하나도 안 힘들어요. 기분 나쁠 것도 전혀 없고 혹시라도 제 표정이 뭔가 이상했다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랬을 거예요. 괜히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새언니가 아니면 아닌 거지 뭘 그렇게 정색을 하고 그러세요? 어제 언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걱정되는 마음에 해본 소리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언니가 괜찮은 거면 아무 문제가 아니죠. 이 집안에 시집 와서 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시집살이가 적응이 안 됩니다. 시부모님은 별로 말수도 없고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와 남편은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시댁은 2시간 반 이상 걸리는 지방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1년에 명절 2번 포함해서 많아야 4-5번 얼굴 보며 살고 있습니다. 자주 얼굴도 못 보고 오랜만에 만나면 잘해드리려고 제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도 신혼 때부터 신우가 계속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더라고요. 겉으로는 저를 걱정해주는 척, 저를 위해주는 척을 하면서 시부모님 보는 앞인데 은근히 돌려서 매기는 말을 자주 하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대놓고 타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시댁에 가는 건 전혀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1년에 몇 번 얼굴 보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잔소리하는 타입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꼭 내려갔다 올라오면 기분이 계속 좋지 않은 이유는 바로 신우 때문입니다. 빈정대며 돌려까지 말고 차라리 저보고 마음에 안 든다 대놓고 이야기라도 하면 저도 똑같이 맞받아치기라도 해볼 것 같아요. 하지만 자기는 할 말 못할 말 다 해놓고 제가 조금만 뭐라고 하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를 걱정해서 하는 소리였다고 꽁지를 빼버립니다. 자기는 할 말 다 해놓고 별거 아니었다는 식으로 도망쳐버리니 너무 약오르고 화가 났습니다.
얘기 들었어? 내 동생이 지난 주말에 결혼할 남자라면서 집에 데려왔대. 진짜? 아가씨 드디어 시집 가는 거야? 그래, 빨리 결혼해야지. 결혼을 해봐야 아가씨도 내 마음을 이해할 거야. 근데 상대방은 뭐 하는 사람이래? 나도 엄마한테 방금 들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대대로 소갈비집 한다는 것 같아. 집안에 돈도 좀 있다 하더라고. 와, 아가씨 대박이네. 평생 결혼 안 하고 어머님이랑 같이 살 줄 알았는데. 그래도 밖에서 남자는 만나고 다니는구나. 그러게 말이야. 결혼하면 아마 회사 그만둔다고 하는 것 같더라. 남자 쪽에서 며느리 직장 다니는 거 싫어한대. 회사 다니기 싫다고 맨날 그러더니 남자 잘 골랐다. 그럼 아가씨는 집에서 살림만 하고 사는 거야? 아마 그러지 않을까? 두 사람 다 나이가 적지 않아서. 결혼하면 빨리 아이 갖고 집에서 살림만 할 것 같은데? 돈은 남자 쪽에서 많이 버니까 굳이 며느리까지 맞벌이 시킬 필요 없나 봐. 그래? 잘 됐네. 딱 아가씨가 원하던 이상형을 만났구나. 그래서 빨리 결혼하려고 하는 것 같아. 아직 상견례도 안 해서 정확한 이야기가 오고 간 건 아니지만 남자 쪽에서 집도 해오고 혼수까지 싹 다 할 테니까 내 동생은 몸만 오면 된다고 했나 봐. 진짜 남자 집안에서 돈이 많은가 보네. 부럽다 정말. 부러울 게 뭐가 있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지. 그 말도 맞지. 근데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건 조금 부럽긴 하다. 알겠어. 이따 퇴근하면 집에 가서 다시 이야기해. 신우가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늘은 불공평하구나 생각했어요. 그렇게나 저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굴더니 자기는 부잣집에 시집가서 일도 안 하고 놀고 먹겠구나 싶어 배가 아팠습니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것처럼 금방 상견례까지 마치고 결혼식 날짜를 잡더니 지난 9월에 시골리고 시집을 가버렸어요. 저를 괴롭히던 신우가 너무 시집을 잘 간 것 같아서 입맛이 쓰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결혼식에 축의금도 듬뿍하고 신우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줬어요. 3대째 커다란 소갈비집을 운영하는 건물주 부잣집이라 앞으로 신우 인생 앞길엔 고속도로가 깔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신우가 시집가고 석 달도 안 되어 정말 의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네요. 여보 연말인데 어머님 댁 한번 다녀와야 하는 거 아냐? 저번에 김장할 때도 바빠서 못 내려갔잖아.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엄마랑 전화통화했는데 요즘 집안 상황이 시끄럽다고 당분간 내려오지 말래. 왜? 갑자기 무슨 일인데? 아버님, 어머님 사이가 안 좋으셔? 아니 그게 아니라 동생이 가출해서 엄마 집에 와 있거든. 맨날 울고 불고 사위가 찾아와서 둘이 싸우고 난리도 아닌가 봐.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싸워? 한참 좋을 때 아니야? 몰라, 결혼 전에 했던 이야기랑 달라졌다는데. 일하지 말고 회사 그만두라고 하더니 요즘에 갈비집 불러내서 일 시키나 봐. 하루에 12시간 가게 나와서 일하니까 힘들어서 못하겠대. 아니, 집에서 애 낳고 살림만 하면 된다면서. 가게 물려받고 싶으면 무조건 일을 해야 한다는데 동생한테 선택의 여지도 없나 봐. 어쩐지 결혼할 때 너무 그쪽에서 다 해준다 싶더라. 그럼 아가씨는 이제 앞으로 어쩐대? 어쩌긴 뭘 어째. 평생 갈비집에서 일하던가 싫으면 이혼하던가. 그런데 이미 결혼하고 돈 맛을 봤는데 그걸 어떻게 포기하겠어? 엄마도 그냥 돌아가서 적응하고 살라 하시더라고.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구나. 매일 밤 엄마 집에 와서 징징대는데 아침 되면 또 일하러 나간대. 하루라도 출근 안 하면 시어머니가 엄청 화를 낸다 하더라고. 제대로 걸렸네. 그래도 나중에 가게 물려받으면 사모님 소리 듣고 살겠지. 그때까지 20년, 30년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날 오지 않겠어? 나는 그냥 회사나 열심히 다녀야겠다. 나도. 평생 몸쓰는 일이라곤 안 해본 신우라서 12시간 동안 서서 하는 일이 당연히 쉬울 리 없죠. 가족이라 월급도 안 주고 주방일부터 서빙까지 안 하는 일이 없다 하네요. 부잣집 맏며느리가 어디 쉬운 줄 알았습니까? 그렇게 저한테 시집살이 시키더니 앞으로 시댁 내려갈 때마다 놀리는 재미가 있겠네요. 신우 일하고 있는 갈비집은 다음에 내려갔을 때 꼭 들러야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당신 혼자 알아서 먹어. 나는 퇴근길에 엄마네 집 들러서 저녁 먹고 갈게. 또? 오늘 낮에 장 봐서 반찬들 다 만들어놨는데 그냥 집에 와서 같이 저녁 먹자. 엄마가 삼겹살 구워준대. 너도 우리 엄마 집에 가서 같이 저녁 먹던가? 그건 싫잖아. 그러니까 나 혼자 먹고 간다고. 알겠어. 알아서 먹고 들어와. 나도 혼자 알아서 먹을게.
그래, 당신 하루 종일 집에서 힘들 텐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배달시켜 먹어. 날도 더운데 괜히 음식 만드느라 고생하지 말고. 말이라도 고맙네. 저는 2년 전 결혼했고 지금은 건강 문제로 잠시 일을 쉬는 중입니다. 완전 백수가 된 건 아니고 3개월 병가를 내어놓고 수술을 받았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끝났고 다음 달 초에 회사 복직을 목표로 푹 쉬는 중입니다. 병원에 오래 누워 있어서 그런지 아직 체력은 많이 부족해서 운동을 심하게 하거나 많이 걸어 다니기엔 체력적으로 부담이 심해요. 친정엄마가 얼마 전까지 우리 집에 올라오셔서 밥도 해주고 집안일도 도와주셨는데 지금은 다시 집으로 내려가시고 저 혼자 집에서 쉬면서 집안일도 하는 중입니다. 저희 친정부모님들이 차로 2시간 넘게 걸리는 지방에서 사시기 때문에 결혼 전부터 남편은 시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자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임신을 하거나 아이를 낳게 되면 봐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시댁이랑 집이라도 가까워야 서로 편하지 않겠냐고 하면서요. 처음에는 시댁이랑 가까이 살면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하고 괴롭히는 게 아닐까 걱정했는데 그런 걱정은 쓸데없는 기우였어요. 저희 집에 함부로 찾아오시는 적도 없고 지금까지 살림 똑바로 하라며 잔소리하는 경우도 전혀 없이 지난 2년간 자유롭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조금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저한테 관심이 아예 없으세요. 남편이 외동아들이라 그런지 시어머니는 저희 남편을 정말 아끼고 좋아하시는데 반면에 며느리인 저한테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이십니다. 어느 때는 무관심한 것이 편할 때도 있지만 2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시어머니께서 저를 어색해하고 대화도 거의 하지 않으려 하시니까 시댁만 가면 제가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에요. 주말에 우리 부모님 모시고 낙지 먹으러 갈까? 당신 낙지 좋아하잖아. 나는 됐어. 당신이나 부모님 모시고 갔다 와. 아니 여보는 왜 우리 부모님이랑 식사하는 자리에 가는 법이 없어? 어차피 집에서 할 일도 없을 텐데 그냥 같이 가서 먹고 오면 좋잖아. 아버님은 그럭저럭 괜찮은데 어머님이랑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어색해. 나한테 말도 잘 안 거시고 내가 하는 말에 대답도 잘 안 하신단 말이야. 그건 우리 엄마가 낯을 가리고 수줍음이 많으시니까 그런 거지. 자주 보고 얼굴을 익히면 그때부터 조금씩 편해질 거야. 2년 동안 나도 노력할 만큼 했는데 어머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으셔. 이제 그냥 포기했으니까 당신이나 부모님 모시고 가서 맛있게 먹고 와. 어휴 진짜. 너도 피곤하다 피곤해. 제가 시부모님과 같이 밥 먹으러 가지 않는 이유는 어머님께서는 저를 앞에 두고 티가 날 정도로 너무하게 본인 아들만 챙기십니다. 맛있는 음식이나 메인 반찬들은 전부 아들 앞으로 다 밀어놓고 어느샌가 정신 차려보면 제 밥그릇 앞에는 김치랑 밑반찬, 나물 쪼가리들 뿐이죠. 물론 제 앞에 반찬을 남편 앞으로 가져간다고 해서 제가 먹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팔을 좀 뻗어서 가져다 먹으면 되는 일이지만 이미 제 식욕은 뚝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당연히 본인 아들이 더 중요하고 아끼는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저도 그 밥상 위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어머님은 아예 생각도 안 하시는 것처럼 행동하세요. 이것 좀 먹어봐라, 저것 좀 먹어봐라 아들한테 그렇게 관심을 쏟으시면서 저를 없는 사람 취급을 하니까 도저히 같은 밥상에서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심호와 벽을 허물고 싶어서 선물도 사들고 자주 찾아가고 제가 먼저 안부 전화도 자주 드렸었는데 제 전화를 받으면 어색해하고 할 말 없어서 빨리 끊었으면 하는 시어머니의 속마음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아무리 노력해봐도 관계 개선이 안 되니까 저는 저대로 포기하고 조용히 살아야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얼마 전에 복날이 있었잖아요.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남편을 통해서 복날인데 백숙을 같이 먹자며 집으로 오라 하시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게 저도 편하지 시댁에서 먹는다고 하니 진짜 가기도 싫었습니다. 당신 진짜 이번에도 안 갈 거야? 엄마가 복날이라고 소정딱 사다가 백숙 해놓는다는데 이번에도 안 먹겠다고 거절하면 분위기 이상해져. 나는 그냥 집에서 집밥 먹으면 되는데 당신 혼자 가서 나 대신 많이 먹고 오면 안 돼? 아니야. 이번에는 엄마가 꼭 당신도 같이 데려오라고 했단 말이야. 당신 백숙에 들어있는 찹쌀죽도 좋아하잖아. 엄마가 다 준비해놨다고 하니까 이따 저녁에 엄마네 집으로 바로 와. 나도 퇴근하고 바로 갈 테니까. 그래 알겠어. 그럼 당신 퇴근 시간 맞춰서 갈게.
진짜 난 괜찮은데. 남편이 6시에 퇴근해서 집에 오는 시간이 대략 40분 정도 걸려요. 제가 남편도 오기 전에 먼저 시댁에 가 있으면 어색해서 못 견딜 것 같고 차라리 7시쯤 가서 남편이 도착한 이후에 시댁에 들어가려고 했죠. 시댁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으니 집 앞 과일 가게에서 한 박스에 3만 원 하는 커다란 복숭아도 사들고 찾아가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미 남편을 포함해서 시부모까지 한참 식사 중이더라고요. 남편과 아버님만 저를 반겼고 시모는 손에 장갑을 낀 채 밥상 위에서 커다란 닭을 손으로 직접 해체하고 계셨습니다. 주방 선반 위에 복숭아 박스를 올려두고 제자리로 와서 앉았는데 이미 커다란 토종닭은 거의 다 해체가 된 상황이고 다리 2개와 날개 2짝은 남편과 시아버지 밥그릇 위에 하나씩 올라가 있더라고요. 어차피 이 정도 상황은 예상했었고 크게 놀라거나 서운하지도 않았습니다. 백숙 먹을 때 뻑뻑한 살도 나쁘지 않아서 닭가슴살이나 조금 발라서 먹고 나중에 닭죽이나 한 그릇 먹고 집에 가야겠다 생각했었죠. 그런데 시모가 닭가슴살마저 닭죽 끓일 때 찢어서 넣어야 맛있다면서 전부 발라내서 주방으로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아니 이럴 거면 그냥 날 부르지 말고 자기들끼리 먹던가? 닭다리와 날개랑 가슴살까지 다 가져가 버리면 저는 모가지나 뜯으란 건가 싶었어요. 옆에서 커다란 닭다리를 통째로 들고 뜯던 남편이 저한테 왜 안 먹냐고 하는데 뭐가 있어야 먹던지 말던지 할 것 아닙니까? 닭에는 살도 하나도 없어서 그냥 젓가락 내려놓고 있었더니 잠시 후에 시모가 닭죽이라면서 가지고 나와서 한 그릇씩 나눠주더라고요. 제 손바닥만한 닭가슴살이 2쪽이나 있었는데 제 앞에 놓인 죽그릇은 멀건 찹쌀죽뿐이었고 나머지 3사람은 고기 반 죽 반 왕건이 건져 먹느라 다들 정신없이 먹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이 정도 취급이구나 싶어 밥이고 뭐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가 사온 복숭아 박스를 들고 그대로 시댁에서 나와버렸죠. 집에 오는데 남편에게서 뒤늦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왜 먹다 말고 일어나? 무슨 일이야? 입이 안 맞아서 그래? 야, 말은 똑바로 해. 먹다만 게 아니라 아예 나는 먹지도 않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처음부터 안 간다고 했지?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이 더운 날에 땀 뻘뻘 흘리면서 준비한 건데. 나는 먹은 게 하나도 없어. 내 앞에 고기 한 점 없는 거 못 봤니? 다리도 너가 다 먹고 날개도 너가 먹고 죽도 나는 먹을 건 흰쌀죽이고 이게 엿먹이려고 부르신 거지. 며느리 닭죽 끓여주시려고 부른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 음식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 됐어. 더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앞으로는 나보고 당신네 집에 가서 밥 먹자는 소리 하지도 마. 저 그날 집에 와서 혼자 복숭아 깎아먹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시댁 인간들이랑 같이 밥 먹자고 하면 남편이고 뭐고 다 엎어버리려고요. 무신경한 것도 정도가 있지. 자기 아내가 이런 취급받고 있는데 혼자서 닭다리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시모가 먼저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으시니 저도 더는 며느리 노릇 안 하려고요. 명절이고 뭐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고 저는 찾지 마세요. 남편이나 시모나 저한테 며느리 노릇하라고 하면 그냥 이혼하고 혼자 살 테니까요. 그게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나을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